교과서 완전정복, 교과서 완전정복 37쪽부터 시작되는 정규분포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규분포는요, 우리가 배운 확률 변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확률 변수가 이산이 있고 연속이 있는데, 연속 확률 변수의 이 종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아이가 정규분포다, 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속 확률 변수는 특정한 값에서 확률을 알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범위에 대한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복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알파에서부터 베타에 있는 모든 실수, 이 모든 실수 값을 가질 수 있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확률을 구했는데 그 성질을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은 뭐였냐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정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정의가 됐는데 요 면적, 요 면적의 합은 1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합쳤을 때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특정한 A에서부터 B까지의 확률이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X는 A라는 이 선과 X는 B라고 하는 이 직선과 그 다음에 X축, 그 다음에 Y는 fx라고 하는 확률 밀도 함수로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의 넓이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확률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복습한 내용이 바로 이제 정규분포에 그대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규분포 곡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할 거는 뭐냐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돼요. 모든 실수를 다 취할 수 있습니다.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두 상수 m과 시그마에 대해서 요렇게 정의될 때 우리는 이 x의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는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할 건데 얘는요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아까 얘기한 두 상수 중에 하나인 m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이 기호를요. n이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평균을 넣어주시고 이게 분산인 시그마 제곱을 넣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를 우리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곡선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이제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확률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A는 X가 A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요 지금 확률을 만약에 우리가 구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요. 요 그래프에서 X는 A를 찾아요. 그 다음에 X는 B를 찾아요. 그 다음에 X는 A와 X는 B, 그 다음에 X축, 그 다음에 요 원래 곡선 있죠.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넓이가 고루 뭐가 될 거니까 확률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식을 따르는 아이는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는 연속
확률 밀도 함수를 요런 아이를 가질 때 그 아이를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할 거고 그 아이의 그래프를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이야기할 거다라는 거죠. 그럼 좀 더 이 정규 분포 곡선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네, 정규 분포 곡선의 성질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이 평균값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평균값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실수의 값을 다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두 번째 강력한 성질은 뭐냐면 이 곡선과 이 주어진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실수를 취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확률을 의미하는 아이들을 죄다 합친 거는 그 x축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이 일정할 때,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일정할 때, 만약에 이 평균의 값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그래프를 살펴보시게 되면 모양에는 변화가 없고요. 네, 이렇게 대칭 축의 위치만 달라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성질은요. 만약에 평균이 일정하다. 평균이 일정할 때 이 시그마 값, 표준 편차의 값이 클수록 어떻게 되냐? 그는 편차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일정한 요 평균을 기준으로 보면요.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료가 쫙 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높이는 낮아지고 옆으로 퍼지는 모양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 성질을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은 성질이 있어서 좀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전체 넓이가 이 화살표가 있으면 좋더라고요. 이 전체의 넓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여기 이 반쪽은 넓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0.5죠. 그래서 요게 이제 앞으로 요긴하게 잘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요거까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 1번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저랑 같이 한번 그냥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문제 1번 오른쪽 그림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4개의 정규 분포 곡선이 있는데요. 이 곡선 중에서 평균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칭축이 가장 큰 거죠. 1번, 2번, 3번, 4번 중에 대칭축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4번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크다? 표준 편차가 크다라고 하는 거 어떤 거예요, 여러분? 데이터가 쫙 퍼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으로부터. 그러니까 높이는 낮고 쫙 퍼져 있는 걸 찾으시면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누구냐? 제가 봤을 땐 1번이죠. 여러분이 봤을 때 1번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는 두 번째 내용 중에 이제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것이 있는데, 표준 정규 분포는 뭐냐면요.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요, n이라고 쓰고, 이게 평균이 오고 분산이 와요. 이렇게. 그쵸? 그런데 특히나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아이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경우에. 그리고요. 우리가 원래 확률 변수는 x로 많이 썼거든요. x로 많이 썼는데 이렇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는요. 우리가 확률 분수를 보통 G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서 설명이 나와 있는 걸 제가 여기다 덧붙여 썼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G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표준 정규 분포는 N이고요. 0, 1로 쓰는데 그 이유는 평균이
얘 평균이 0이고요. 그 다음에 얘 분산이 1이었기 때문에 얘 표준 편차가 1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예요. 네. 왜 그러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서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준정규분포가 왜 중요하냐면 얘는 이제요, 평균이 m이 0이고요. 얘 분산이 이제 1인 아이를 이제 표준정규분포라고 한다고 했는데, 교과서 151쪽에 보면요, 거기에 표준정규분포표라는 게 있어요. 얘가 뭐냐면요, 양수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양수지에 대해서 확률 0에서부터 이 지까지의 확률은 이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 x는 0, 그 다음에 x는 g, 그 다음에 x축, 그 다음에 요 원래 곡선으로 둘러싸져 있는 부분의 넓이인데요. 이것 0에서부터 g까지 이 확률의 이 넓이인데 이 넓이가 이 교과서 151쪽에 가면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해서 숫자가 다 구해져 있어요. 그쵸? 다 구해져 있어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면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냐면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만약에 이 확률 0에서부터 1.72가 될 확률 변수가 여기에 해당되는 확률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뭐 하시면 되냐면요. 여기 이제 0인 상태예요. 0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서 1.7을 찾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0.02를 찾아서 1.7과 0.2가 만날 때 요 크로스 되는 부분 있죠. 거기에 나오는 숫자가 바로 이 범위에 해당하는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0.4573이라고 읽어주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표준 정규 분포표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0에서부터 g까지라 되어 있고 요 g가 뭐였냐면 양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마이너스 g에서부터 0까지의 확률을 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가 대칭이니까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지금 평균이 0이기 때문에 대칭축이 0에 있거든요. y축이 되거든요. 이렇게 된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가 g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요 마이너스 g에서부터 0까지 여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대칭이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g에서부터 0까지의 이 부분을 0에서부터 g까지 해당하는 이 부분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셔야지만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에서는 당연히 표가 문제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표가 주어지거나 그 해당하는 값에 대한 주어지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왼쪽에서 찾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값을 보충해서 그 십자가가 만나는 부분에 값을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네, 오늘 계속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예제 1번. 확률 변수 G라고 나온 걸로 봐서는 얘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이 지금 M이고요. 지금 분산이 1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얘가 지금 확률 변수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2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다 해당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얘가 이제 표준 정규 분포니까 평균은 0이고 이 반쪽이 얼마예요? 0.5죠. 그러면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냐면 0.5 더하기 P 0에서부터 G가 어디? 2인 걸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살짝 위로 올라가시면 2가 지금 어디 있나 하고 봤더니 2가 여기 있어요. 우리 2만 구하면 되잖아요. 여기 0이죠.
그래서 2하고 0이랑 만난 부분인 여기 0.4772가 우리가 지금 필요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0.5 더하기 0.4772를 해서 계산하시면 0.9772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예, 2번을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이제 보면 요 평균인 x는 0을 기준으로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정규 분포표는 반드시 0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엄밀하게 쓰면 p-1 0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g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더하기 p 0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1.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여기 0으로 돼야 돼요. 그런데 대칭 2잖아요. 대칭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예, p 0에서부터 여기 1까지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예, 이 부분을 지금 제가 바꿔치기 한 거죠.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원래 1.5 돼 있던 부분. 그래서 제가 다시 아까 표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1 여기죠. 0.3413 그래서 0.3413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5네요. 1.5는 1.50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 보충을 여러분이 할 건 없어요. 그래서 0.4332네요. 0.4332 그래서 계산을 하면 요거 더하면 5가 되고요. 4가 되고요. 7이 되고요. 7. 그래서 0.7745.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여러분 그 메신저로 그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내드렸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한 1분 30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셨습니까? 네.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요. 얘가 지금 표준 정규 분포표기 때문에 여기 축이 0이 됩니다. 이렇게 곡선을 좀 부드럽게 그리신 다음에 1을 표시하세요. 1보다 크니까 여기네요. 그쵸?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우리가 그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하는 건 0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계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반쪽에서 여기를 빼는 거죠. 여기를. 요 보라 부분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0.5 빼기 P 0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네, 1까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으러 가겠습니다. 0에서부터 1까지. 1이 아까 뭐였죠? 네, 0.3413이네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0.5 빼기 0.3413을 계산을 하시면 아마 0.1587 이렇게 나왔으면 잘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나왔어요. 뭐 당황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한번 같이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얘는요, 일단,
두 배 하면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g가 1.96까지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리시면 마이너스 1.96 똑같이 쌍둥이처럼 그려야 되는데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쓰자면 두 배 p 0에서부터 크거나 같고 g가 1.96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1.96 찾으러 가겠습니다. 1.96 1.9가 여기 있고 6을 먼저 좀 쓸게요. 6을 쭉 그 다음에 1.9가 쭉 1.96 그러니까 0. 요건데 잘 안 보이네. 그죠? 예, 0.4750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도 잘했을 것 같아요. 2 곱하기 0.4750을 계산하시게 되면 얘가 0.95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문제 3번도 있었구나. 네. 여러분 그럼 문제 3번은 그냥 저랑 같이 풀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시간을 또 안배를 잘못했네. 예. 이제 해보겠습니다. 뭔 얘기냐?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확률을 통해서 여기 있는 숫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이 숫자가 뭐보다는 크거나 같은 건데 얘가 일단 중요한 건 0.5보다 작다는 거죠. 그러면 뭐보다 크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0인데 뭐보다 크다가 여기서부터 있을 수 있고 여기서부터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1번 경우라고 한다면 0.5보다 훨씬 더 큰 값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를 다 포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2번 경우일 거고 얘는 이쯤에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과연 얘는 어떻게 구했을까라는 건데 제 생각에는 네, 이 반쪽에서 이 전체 이 반쪽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네, 좀 진하게 칠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네, 여기를 뺀 거죠.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0.5 빼기 P 0에서부터 G A 이거를 계산한 게 얘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정리를 하자면 0에서부터 G 여기 얘는 값이 0.5에서 여러분이 0.0668을 뺀 걸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얘 뭐가 나오냐? 0.4222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표로 가겠습니다. 0.422가 나오는 게 누가 있을까요? 0.4222, 0.4222 여기 있네요. 여기. 그럼 얘가 뭐였냐면 1.42였죠. 그러니까 얘가 누구였냐면 얘가 따라서 A는 누구였던 거야? 1.42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찾는 것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A보다 작다. 근데 얘가 지금 보면 이미 0.5보다는 크거나 0.5보다 큰 값이에요. 크거나 같은 값이 아니라.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 될 거다라는 건 예측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얘가 어떤 숫자보다 작거든요. 그럼 얘는 이쯤에 있을 거예요. 그래야지만 0.5보다 훨씬 더 크게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게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아마도 A가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시게 되면 결국은 0.5에다가 P 0에서부터 G A까지 더한 게 0.9938인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0에서부터 이 A까지의 값은 0.9938에서 0.5를 뺀 거니까 0.4938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표로 가가지고 0.4938을 찾아봐요. 0.4936, 4936, 4938 여기 있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2.5와 0이 만나는 거니까 얘는 뭐였다는 거예요? A가 2.5지 뭐, 그쵸?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도 찾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됐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표준화까지 가보겠습니다. 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가지고, 예. 네, 드디어 이제 정규분포의 표준화라는 게 나왔어요. 네. 이게 뭐냐. 정규분포의 표준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은, 네, 일단은, 네, 그 곡선을 따르는 아이고요. n이라고 하는 게 평균, 그 다음에 분산을 따르는 분포인데, 그 중에 표준 정규 분포가 뭐예요? 표준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아이거든요. 얘는 어떤 아이냐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아이였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랐을 때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 수 있을까? 예, 그거에 대한 고민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준화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함께하기라고 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같이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앞서서 이제 평균이나 분산에 관한 성질 두 가지를 배웠거든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지금 EG와 VG를 이제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예. 현재 그리고 예, 평균이랑 표준 편차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는 G를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예. 이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한 것들은 상수잖아요. 상수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죠. 이렇게 계산을 하죠, 우리가. 그쵸? 이렇게. 그쵸?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m이라고 하는 값이 앞에서 민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평균이랑 같은 값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조금 해보면 이건 거죠. 그래서 어라? G를 이렇게 정의했더니 이 G를 보세요. 이 G라고 해서 끝까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얘가 0이 나왔어요. 평균 0이 나왔고 네, 이어서 좀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VG를 해보겠습니다. VG는요. V 시그마 x-m 이렇게 되는 건데요. 얘가 우리가 그 분산 같은 경우는 x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이 앞으로 푹 튀어나오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V, X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VX가 시그마의 제곱인데 결국 뭐예요?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VG는 1이네? 그래서 뭔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아이랑 요 관계를 조금 이렇게 관련시키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예, 평균이랑 그 다음에 분산을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거죠.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정규 분포의 표준화라고 해서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규 분포에는 평균 분산을 따르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g라고 하는 것을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요. 얘는 평균이 0이 되고요. 예, 계산해봤지만 예, 분산이 1이 됩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확률 변수 g도 확률 변수 x와 같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확률 변수 g 우리가 이제 요렇게 g를 시그마분의 x-m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이 y가 요렇게 평균이 0이고 그 다음에 분산이 제곱 1인 얘를 따른다는 거죠. 표준 정규 분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규 분포의 표준화라고 해서 어떻게 이제 할 예정인 거냐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 이 확률 변수 x를요. 네. 요렇게 새로운 확률 변수 g로 바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평균이 0이 되고 분산이 1이 돼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를 옆에 딱 갖고 왔어요. 예. 그래서 정규 분포의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확률 변수 g를 정의해요. 그래서 g를 정의해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이 아이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대요. 그런데 제가 이제 70에서부터 80 사이에 있을 이제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지금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하는 게 g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g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g를 시그마분의 x 빼기 m으로 정의를 할 거잖아요. 근데 현재 이 문제에서는 m이 70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가 5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70보단 크거나 같고 80보다는 작다. P 그 다음에 70 그 다음에 80을 원래 있는 값을 쓰세요. 근데 얘를 G로 바꾸세요. 나머지 뭘 하면요. 여기 지금 평균이 70이니까 70을 빼세요. 예, 표준화가 됐기 때문에 얘를 G로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 누가 들어가요? 예, 5가 들어갑니다. 요렇게. 계산을 마저 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냐면 예, 10이니까 2가 돼요. 그랬을 때 지금 제가 0.20이니까 이 표를 찾아보니까 여기죠. 여기. 그래서 얘가 0.4772. 그래서 이제 표준화를 하게 되면 새로운 확률 변수를 이렇게 G로 정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예, 손쉽게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러면 문제 4번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한 1분 정도 드리면 될까요? 예.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있는 표를 보셔도 되고요. 예, 여러분 거 보셔도 되고요.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예,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건 예, 120이 평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시그마의 제곱이니까 시그마는 10인 상황. 그 다음에 표준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G라고 하는 아이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으로 정의를 할 겁니다. 요거 유의하셔가지고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P 106 G로 바꿀 거예요. 왜? 표준화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하시냐면 여기서 120 빼고 120 빼고 시그마 10으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1.4죠.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 20인가요? 22? 2.2 이렇게 되나요? 142 빼기 네, 그리고 2.2가 되네요. 그런데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하는 게 표 잘못 갖고 왔네. 네.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하는 게 0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 생긴 건 여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마이너스 1.4 G 0. 일단 0을 중심으로 끊으세요. 0 G 2.2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인 상황이고 대칭성이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0에서부터 G 1.4 이렇게 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지금 제가 뭔가 착오가 있었어요. 표를 잘못 갖고 왔거든요.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2.2가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2.2를 찾으니까 0.4861이에요. 그래서 0.4861. 0.4861이고, 그 다음에 여기 1.4. 1.4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0.4192. 그래서 이걸 합치시면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네, 0.9053.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계산이 조금 복잡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네, P. G로 쓸 거예요. 표준화할 거라서. 120 빼고 그 다음에 10으로 나누는 거니까 얘가 1.5 정도 되죠. 1.5보다 크다. 그러면 얘가 0이 얘가 뭐 0이니까 1.5는 이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0.5라고 하는 값에서 오히려 여기를 빼야죠. 여기를.
여기가 누구냐면 0에서부터 1.5. 그래서 계산해보면 1.5가 지금 여기 있어요. 0.4332네요. 그쵸? 0.5 빼기 0.4332.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얘가 계산하면 0.0668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